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은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 이런 부분보다 이제 유한양행을 조금 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까지 좀 깊게 영상을 좀 평상시랑 다른 형태로 찍어볼 예정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런 형태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다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전에 찍던 그 포맷대로 업로드가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참고 및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랭라자 하면은 작년에 이제 굉장히 또 강한 임팩트를 보였던 종목이고, 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작년 기준이죠, 최초로 매출 2조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하면은 대부분 신약 원툴 혹은 이제 임상에다가 목매는 그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만, 유한양행은 매출 2조라는 거에서도 딱 티가 나는 것처럼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좋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24년에 가졌던 기대감 대비 25년의 흐름이 그렇게 한 해 동안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죠. 1월 대비 지금 동일한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는 대로 이제 그 기대감은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기로 진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진짜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진짜 이 랭라자 하나 보고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게 매출 반영이 그렇게 빨리 되진 않죠. 좀 늦게 진행이 되는 편이고, 그게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매출이 강하게 증가했던 건 랭라자, FDA, 그다음에 라이센스, 마일스톤 받았던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신사업 추진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반영이 좀 강하게 되는 거, 제가 유한화 같은 그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 유한화의 API 사업은요, 지금 유한양행의 실적에 굉장히 크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약 이슈도 굉장히 잦은 빈도로 최근에 나와줬죠. 공장도 개수로 늘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제가 언급 잘 안 드리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실적 반영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 지금 유한양행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나 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고, 결국 랭라자, 그 다음에 저는 유한화, API 사업, 딱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쪽은 지금 이미 공급을 계약을 좀 많이 따냈고, 이쪽은 마일스톤 수령도 계속적으로 하고 랭라자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진입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만 넣고 보면은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유한화는 이미 연간 한 2,500억 이상 그 주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통 캐시카우. 유한양행이 1분기, 2분기에 좀 안 좋았던 게, 이게 랭라자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지 않는 가운데 R&D 비용이 증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 구멍이 있을 때 R&D 비용이 조금 더 증가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많이 이제 발표가 됐죠. 근데 그 R&D도 어쨌든 기저효과가 약간 있었던 만큼 이제는 다시 또 원래의 궤도로 또 돌아오고 있고, 또 향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서 보도 같은 것들이 좀 자주 돼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거기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뭐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직은 그 랭라자 이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 이런 것들 딱히 나오진 않고 있죠. 그나마 이제 YHP2401, 이게 이제 최근에 삼성 들어간 그 기관지 쪽을 공략하고자 하는 그 신약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급성 이제 기관지염 치료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랭라자 같은 그런 암과 관련된 신약들에 비하면은 임팩트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향후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랭라자의 경쟁력.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 경쟁약품 대비 더 좋은 약효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열티 수익도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랭라자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YHP 방금 얘기했던 2401,
이게 이제 임상 3상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좀 좋은 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결과물로 좀 빨리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실적에 대해서는 좀 개선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PI. API 사업 성장의 속도, 그 다음에 수주를 얼마나 좀 꾸준하게 이어나가는지. 근데 요거는 이미 지금 따는 수주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유한화하기 자회사 그 API 사업이 유한양행한테는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돈이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이제 얼마나 좀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D 비용, 이거를 좀 잘 통제하는 거. 유한양행이 보통 실적이 별로다라고 하는 그 분기에는요, 이 R&D 이야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R&D 비용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수익성을 좀 빠르게 회복시킬 것인가, 요게 유한양행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업 구조나 실적의 최근 흐름이나 연구개발, R&D 전략이나 이제 강점, 위험 요소,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단기 추세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시장의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그 폭 대비 주주분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백라장은 많은 이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마 이게 목요일, 금요일날 이제 또 업로드가 되면은 이미 양봉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유한양행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쭉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 흐름대로 그 포맷대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